안녕하십니까. 생각은 에스코 대표 정혜태입니다. 좀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의 트레이스, 그 뒤를 추적해서 과연 방법이 옳은 것인지,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. 오늘도 여전히 그 뒤가 궁금하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. 질문이 뭔지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저는 이번에 궁금한 게 네네네. 그 청와대 대변인 그 김의겸 씨 있잖아요. 예예예. 근데 저는 대출을 받을 때 네네. 대출이 뭐 된 적이 없어요. 네네. 일반 서민은 뭐 안 되고 되게 까다롭고. 예예. 근데 그 사람은 뭐 16억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아서 예예예. 투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일단 이게. 부동산 대출을 받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가 뭐냐면 보통은 이런 건데, 그 LTV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LTV 기준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 대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 분이 이제 그 흑석 지구가 이제 지정되면 이제 투기 지역이나 이런 조정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,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겠죠. LTV 기준이 완성이 이제 되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어떻게 알고? 그거는 뭐 워낙 정보 쪽에 계신 분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, 어쨌든 간에 바로 한 달 전에 LTV 기준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. 그렇죠. 아마 대출을 한 것 같고, 그 기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DSR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자기 소득이 일정 부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, 이런 거죠. 뭐 10년 상환을 만약에 한다고 했다. 그러면 16억이라고 그랬나요? 15억이다. 그러면은 1년에 자기가 소득이 10년이 상환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? 한 1억 한 5천 정도를 원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. 네. 예. 그리고 그 15억에 대한 이자가 뭐 1년에 한 4%라고 치더라도 한 6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월급이 되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네, 그렇죠.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뭐 얼마를 버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, 네.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직급으로 1급이래요. 1급. 1급 공무원. 1급 공무원이요? 예, 1급 공무원이면 차관 밑에 급이거든요. 그 월급이 맞나? 월급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연봉으로 치면 1억이 안 되겠죠. 공무원 이제 그 직급,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봉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호봉으로 따지잖아요. 공무원 같은 그렇죠. 경우에는 그분은 뭐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호봉을 쳐주더라도 그렇게 호봉이 높지 않을 거 아니고, 뭐 군대 호봉 쳐주고 뭐 하더라도 그러면 한 달에 그분이 실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6,700만 원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. 예상. 예, 그러면은 그 원금을 10년으로 잘라서 이제 DSR 기준으로 봤을 땐 6천, 연봉으로 쳐서 만약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억 이상을 벌어야지 이 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. 네. 이론적으로 DSR 기준에 따르면. 그죠. 아까 얘기했듯이 LTV 기준은 딱 그거 투기 지역 지정되기 딱 한 달 전에 딱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. DSR 기준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닌가? 이거? 그걸 모르죠. 저는 모르는데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 그래도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을 뭐 30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16억을 30년으로 나누면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그 전에 돌아갔을 것 같은데. 30년 동안. 아니 뭐 예.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또 그거 말고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, 이제 세금 문제로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.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 가격이 25억인가 됐는데, 취득세, 등록세 이런 것도 1억 이상 되거든요. 뭐 거기에 복비라든지 법인 등기 수수료 이런 거 합치면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요. 취득 비용이. 그러면 한 27억 정도를 자기 재산 취득한 거를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. 근데 처음에 이제 25억을 가지고 계속 밝힐 때 3억 5천만 원은 지인한테 뭐 이렇게 빌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그 지인이 이제 형제다. 근데 사실은 이거 통장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. 예.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27억 정도 입증해야 되는 25억을 줄이고, 그거를 또 뭐 이제 1억 정도가 이제 형제들한테 빌린 거다.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따져보면은 진짜 맞는지,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거죠. 예를 들어서 김의겸처럼 공무원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받았다.
그러면은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은 뭐라고 그러냐면 증여로 추정돼요.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. 네,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뭐 아내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그 통장으로 그 상대방 계좌로 넘어간 것들을 다 해보면은 그 돈의 꼬리표를 찾아가 보면은 얼마가 입증이 안 되는지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반인과 공무원의 차이점이 뭐예요? 우리는 그냥 추정이 되는 거죠. 누군가한테 받았겠지 하고 그냥 증여세 때려요. 공무원은 다른 게 뭐죠? 뇌물이에요, 뇌물. 그 뇌물이에요? 뇌물일 가능성이 뇌물은 당연히 입증이 돼야 되지만 공무원이 왜 갑자기 돈이 생겨요? 공무원이 갑자기 돈이 생기고 또 그 은행 대출이 특혜가 있었으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돼요.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그 돈의 꼬리표를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모르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사가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이자로 돈을 빌렸으면은 그죠? 그 무이자로 친척한테 빌렸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해 가지고 증여한 걸로 듣고 그만큼은 또 추정이 돼요. 이자만큼은. 근데 그 이자를 이자만큼인지 아니면 받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게 근데 과연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흥미진진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지점에서 세금은 무조건 연관성이 있고요. 나머지 관련된 불법적인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, 자기가 소비한 그 사람이 소비한 게 뻔할 거 아니에요. 뭐 신용카드로 썼든지 아니면 자기 활동비로 썼든지 국가 돈을 썼든지 그 쓴 거는 뭐 자기가 이제 보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소득을 과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사는데 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융기관 그 사람 계좌만 다 거들떠 보면은 그리고 상가 주택인가요? 그거를 취득하는 사람, 그 사람한테 돈이 넘어간 그 과정만 다 보면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쉬운 거를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보면 알 텐데 저는 당연히 그건 바보가 아니면 수사할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도 아주 쉽게 수사해서 뭐 이 돈의 출처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저보다 훌륭한 수십 배 수백 배 훌륭한 뭐 검찰이 됐든 또 아니면 또 구세청 누가 됐든 간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